서울의 법원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항상 북적거렸다. 소곤거리는 목소리, 바닥에서 급히 걷는 구두 소리, 그리고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공정하고 결단력 있는 것으로 유명한 김지수 판사는 판사석에 앉아 사건 기록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중범죄 살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이준호는 젊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 지수는 그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다. 오늘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다. 준호가 법정에 들어설 때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비추었다. 매우 익숙한 목걸이였다. 지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잃어버린 딸, 김민희에게 선물한 것과 똑같았다. 12년 전 사라진 그녀의 딸을 떠올리게 하는 목걸이였다. 지수의 마음속에서 슬픔이 치솟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아픈 기억들이 밀려왔다. 민희는 지수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 여름의 한 더운 날, 민희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그날 지수는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웃의 전화로 민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수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민희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삶의 한 부분을 잃었고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김 판사님, 재판을 시작해 주십시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증인들의 증언과 제시된 증거를 들었다. 준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수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그 목걸이는 그녀가 찾아야 할 퍼즐의 조각 중 하나였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 그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그녀는 의심이 깊어졌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날들 동안 지수는 준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고급 레스토랑과 화려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회의 권력자들과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준호가 참석할 파티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인물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었다. 파티는 화려한 별장 안에서 열렸다. 반짝이는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수는 손님으로 가장의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준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가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지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뛰어난 외모의 한 젊은 여성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지수는 이상한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준호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잠겼다. 그녀는 작업 책상 옆에 앉아 따뜻한 노란빛의 조명이 비추는 자료와 민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딸의 환한 미소와 함께 나눈 즐거운 이야기를 떠올렸다.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지수는 준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 권력 있는 사업가 이성준에 대해 알고 싶었다. 지수는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가 그녀의 과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며칠 동안 지수는 준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준이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준은 또 다른 여성과의 복잡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로 인해 지수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성준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민희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수는 화려함과 권력을 느꼈고 차가운 공기를 맡았다. 그녀는 성준에 대해 물었고 그는 회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권력 있는 남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제 지수는 단순한 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슬픔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민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어떤 일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수의 슬픔은 과거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실을 찾기 위한 동력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지수는 이준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목걸이, 기쁨과 슬픔의 상징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과거가 계속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만약 준호가 정말로 그녀의 딸과의 실종 사건에 관련이 있다면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지수는 준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정보와 기록을 찾아보았다. 준호는 젊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기술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초기부터 스타트업을 창립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젊은이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러나 지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전화통화와 그가 아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준호가 가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이성준이 강압적이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음모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준호의 회사를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운영하는 기술 회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그녀는 발전하는 기업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의 목표를 잊게 하지는 않았다. 지수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가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직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걱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다가 지수 앞에서 멈췄다. 죄송합니다. 김지수님이신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요. 지수는 대답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박민지라고 해요. 여기 직원이에요.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유명한 판사죠? 민지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다. 이준호를 아시나요? 민지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요? 지수는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네, 그의 가족에 대한 소문이 많아요.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고 비즈니스에서 불투명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과거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지가 설명했다. 민지의 말은 지수에게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준호와 그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준호는 독립적이려고 하는 것 같고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수는 이것이 매우 수상하다고 느꼈다. 왜 준호 같은 사람이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특히 권력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말이다. 그녀는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지수의 전화가 울렸다.
법원 동료의 전화였다. 지수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 빨리 만나야 해. 지수는 곧바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중요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의 사무실을 급히 떠나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동료 박수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준호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받았어. 무슨 내용이죠? 지수는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누군가 이준호가 다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보했어. 몇 년 전 실종된 한 여성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수현이 설명했다. 그 말은 정말 걱정이 되네요.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지수가 말했다.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함께 조사해보자. 내가 이성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게. 그들은 함께 조사에 착수하여 이준호의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다. 점점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고 지수는 큰 그림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수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문서 위를 비추었지만 지수는 피곤하지 않았다. 각 페이지는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성준에 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의 기사가 그녀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성준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범죄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였다. 지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다. 성준과 그녀의 딸 실종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지수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이 비밀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민희에게 일어난 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다. 결국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성준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가 그녀의 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수는 강한 결심을 느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민희를 위해 싸울 것이며 이 아픔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지수는 이성준과의 만남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이준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길은 위험하고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만 그녀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다음 날 지수는 이성준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화려한 건물에 도착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화려함과 직원들의 바쁜 모습이 지수를 압도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이성준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죄송합니다. 이성준 씨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다. 지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저는 김지수 판사입니다. 이성준 씨를 즉시 만나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름을 듣고 안내 직원은 놀란 듯하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 직원은 다시 돌아와 지수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지수는 방에 들어섰고 긴장감과 결단력을 동시에 느꼈다. 이성준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냉혹한 인상과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김지수, 유명한 판사 맞죠? 이성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친근함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이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시작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가?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점점 긴장해졌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답변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성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나는 모른다. 당신은 정말로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수가 반박했다. 그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성준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지수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이성준은 지수의 말에 주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나를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저는 판사로서 정의를 찾을 책임이 있습니다.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성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딸을 잃었단 말이지? 네,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성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 가족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지수는 희망을 느꼈다.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끊어버린 관계들이 있다. 내가 내린 결정들이 있다. 이준호만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며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그 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수가 간절히 요청했다. 이성준은 지수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그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지수가 물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준호가 관계를 가졌던 여성이다. 그녀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성준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가 반문했다. 한서진이라는 사람이다. 그녀는 한동안 국외에 있었지만 아마 여전히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이성준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새로운 결의가 솟아났다. 이성준의 사무실을 나서며 지수는 마치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진에 대한 정보는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한서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포럼을 검색하며 서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결과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서진의 옛 친구가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들은 곧 있을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모임 날, 지수는 긴장감을 느꼈다. 서진이 자신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녀는 고통받았던 아픔의 빛을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했다. 다음 날, 김지수는 한서진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고 서진이 이준호와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을 찾는 것이 그녀가 찾고 있는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모임이 열릴 카페에 도착했다. 그것은 도심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카페로 사람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는 장소였다.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수는 한 구석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며 서진을 기다렸다.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그녀는 서진의 모습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 바로 한서진이었다. 서진은 매력적인 외모에 긴 머리를 가지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지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접촉할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한서진 씨 맞으세요? 지수가 서진이 지나가는 길에 물었다. 서진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당신은 누구죠? 저는 김지수 판사입니다. 이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수가 시작하며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왜 제가 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죠? 서진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듯 했다.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지수를 앉으라고 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서진이 물었다. 당신과 이준호의 관계는 어땠나요? 왜 당신은 한국을 떠났나요? 지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한때 사랑했지만 모든 것이 끔찍하게 끝났어요.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한 여자의 실종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수가 재촉했다. 서진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준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수가 물었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 했어요. 서진이 털어놓았다. 그 말은 이준호와 관련된 어떤 위협이 있다는 뜻인가요? 지수가 물었다. 맞아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진이 경고했다. 지수는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그 위협이 누구인지 아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의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가족.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정보를 더 얻으려 애썼다. 이준호의 아버지는 불투명한 관계가 많아요. 나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진이 설명했다. 그것이 제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알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다. 결심이 새롭게 솟아났다. 서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이준호의 가족은 간과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당신이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할게요. 지수가 약속했다. 대화가 끝난 후 지수는 새로운 정보를 손에 넣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리를 일으키려 할 때 서진이 다시 부르며 말했다. 기다려요. 만약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게요. 서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연락할게요. 지수가 대답하며 희망을 느꼈다.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마치 한 조각의 진실을 붙잡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진의 말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녀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서진이 제공한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고 이성준과 그의 관계에 대해 더 조사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성준 가족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성준의 옛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중 한 명은 몇 년 전 한국을 떠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이성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보가 필요해요. 지수가 전화를 걸며 말했다. 이성준. 왜 그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전화기 너머 남성이 물었다. 저는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당신의 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지수가 답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몇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싶어요. 지수가 간절하게 요청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의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남자가 경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긴장감이 돌았다. 그녀는 큰 비밀을 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한서진이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성준 가족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찾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이성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포럼,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여러 시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성준과 관련된 수상적인 정보 몇 가지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몇 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에 관한 오래된 기사였다. 그 사건은 이씨 가족의 한 구성원과 관련이 있었고 사건이 은폐되었으며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현재의 일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느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 지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언론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내가 말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아, 친구가 말했다. 감사해. 더 알려줄 수 있어? 지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사고는 폭우가 내리던 밤에 발생했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가로등에 부딪혔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씨 가족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어. 친구가 설명했다. 정말 수상하군요. 이씨 가족이 뭔가 숨기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지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런 것 같아. 그들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했어. 내가 찾은 자료를 너에게 보내줄게, 친구가 말했다. 지수는 친구에게 감사하며 그가 보낸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그 자료에는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 목격자,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목격자들을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료에 기재된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사고 현장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길 희망했다. 몇 분 후, 한 중년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그녀가 소개하자 남성이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통해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제가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더 알고 싶어요. 지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고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기에 있었고 차량의 불빛과 충돌 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민수가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고 후 다른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운전자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차량에 누가 탔는지 보셨나요? 지수가 물었다. 긴장이 감돌았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씨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대답했다.
그들은 매우 급하게 행동했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지수가 물었다. 노력했지만 사건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그에게 동감하며 말했다.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대화를 나누었고 지수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밀들이 간단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씨 가족이 그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새로운 결단이 솟아났다. 그녀는 비밀스러운 차량의 운전자를 찾고 이씨 가족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개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그중 한 명은 사고 현장 근처에 살고 있는 여성이다. 지수는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났을 때 지수는 긴장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말하며 여성에게 앉으라고 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고에 대해 알고 싶다고 들었어요. 여성이 대답했다. 맞아요. 그날 밤 당신이 본 것을 알고 싶어요. 지수가 물었다. 여성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해요. 정말 빨리 달리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 안에 누가 있었는지 보셨나요? 지수가 물었다. 그림자만 보였지만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어요. 여성이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매우 유용해요. 지수가 말했다.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마치 진실의 일부를 붙잡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진실을 찾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는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김지수는 진실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성준 가족은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입니다. 당신이 이씨 가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했다. 맞아요. 저는 한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찾고 있어요. 지수가 대답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요. 그 가족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수가 경고했다.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지수가 희망으로 가득 차 물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그 가족 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현수가 말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요. 지수가 요청했다. 좋아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안 돼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요. 현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긴장과 걱정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만남이 함정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 기회가 진실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현수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긴장된 공기를 느꼈다. 구석에 앉아 주위를 살피며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본 후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김지수인가요? 그는 물었다. 맞아요. 당신은 이현수인가요? 지수가 대답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요구했다. 저는 이 씨 가족을 위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숨기는 비밀이 많아요. 현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사고는 그들의 여러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 거래인가요? 지수가 긴장되며 물었다. 사고가 발생했던 시기에 큰 금액의 돈이 이전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현수가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수가 놓칠 수 없는 정보를 더 요청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봤어요. 현수가 폭로했다. 그것은 정말 의심스럽군요.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지수가 물었다. 자료를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 수 있는 몇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어요. 현수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과 연락하겠습니다. 지수가 답하며 새로운 동기를 느꼈다. 현수와의 대화를 마친 후 지수는 많은 정보를 안고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이 씨 가족이 숨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몇 날 동안 지수는 현수가 소개해준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몇몇은 대화를 거부했지만 다른 몇몇은 모호한 정보만 제공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그녀와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지수는 긴장과 함께 희망을 느끼며 그곳에 도착했다. 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유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성이 나타나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당신이 이 씨 가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네, 그들의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이 드러내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간절히 물었다. 그들은 불법단체에 돈을 송금한 정보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남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조심할게요. 지수가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마치 진실의 일부분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남성이 언급한 장소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씨 가족의 활동과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수는 그 장소와 이 씨 가족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조사할수록 그녀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지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숨겨진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위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지수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녀는 이제 이 씨 가족과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막으려 할 것인가?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이 씨 가족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제는 직접 질문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전문적인 복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다.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 리셉션 데스크로 나아갔다. 안녕하세요. 이성준 씨와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셉션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잠시 후 확인 후 성준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이성준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진지했다. 당신이 김지수인가요? 그가 물었다. 맞아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가 대답하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성준이 말하며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저는 여러 해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가족과 관련이 있어요. 지수가 시작했다.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 사고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대화를 끝내려는 듯 말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족이 숨기고 있는 많은 비밀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주장했다. 성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가 느껴지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여러 사람과 이야기했고 그들은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수가 반격했다. 당신이 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성준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아니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 내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고 그것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지수가 고집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경고했다. 당신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지수가 결단을 내렸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다. 성준은 그녀를 위협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계속 이 일을 진행한다면 당신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은 많은 연관이 있으며 나는 내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막으려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성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국 지수는 사무실을 떠나며 이번 대면이 자신의 전투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느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지수는 공허한 기분을 느꼈다. 이 대면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준은 자신의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연결하려 애썼다. 이 씨 가족의 관계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온라인 포럼을 뒤지던 중 이 씨 가족과 관련된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은 이 가족이 연루된 불법 활동에 대한 주장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지수는 글의 저자와 연락을 시도했다. 몇 ven의 대화 끝에 그들은 만나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났을 때 지수는 흥분을 느꼈다. 글의 저자, 한 조사 기자는 많은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 씨 가족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서를 찾았습니다. 기자가 폭로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문서를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간절히 요청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씨 가족은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가 경고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녀는 이씨 가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수는 자신이 큰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 전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사 기자와의 만남 이후 김지수는 힘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이씨 가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진실은 밝혀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임무는 모든 조각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수는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여러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문서에서 언급된 이름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이 이름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때 지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민호입니다. 이씨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급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물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요? 지수가 요구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세요. 그가 제안했다. 지수는 민호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자 긴장감과 결단력을 느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민호가 나타났을 때 그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나요? 지수가 물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씨 가족은 그와 관련된 불법 거래를 해왔습니다. 민호가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물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 전후에 큰 금액이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저는 일부 문서를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는 설명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문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수가 부탁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씨 가족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가 경고했다. 이후 지수는 귀중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민호는 문서와 그가 수집한 금융거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씨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지수는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증인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들 중 AI 코 더 컹케프덤 송틴 비 캑자우다익 호시 에넝 누오이 코린 콘. 어느 날 한 증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나요? 지수가 요청했다. 사고 밤에 이상한 차를 봤습니다. 현장 근처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밝혔다.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나요? 지수가 물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아니요. 하지만 색상과 모델은 기억납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수가 고마움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다. 만약 그 차량이 이 씨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지수는 이 차량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검은색 SUV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다. 그녀는 그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하려고 여러 소스를 통해 정보를 찾았지만 확실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차량을 추적하는 전문가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전문가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신고된 차량이라면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수가 답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점점 드러나는 단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 씨 가족의 방해가 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전문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는 알렸다. 정말요? 그 차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지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운송회사 소속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거래에서 이 씨 가족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말했다.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운송회사와의 관계를 더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수는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회사를 향해 떠나며 지수는 긴장과 결단력을 느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